이제 오늘 이 인스타그램 마치기 전에 요 인스타그램 마치면은 우리 그 노스바운드 워크숍 하시는 분들 다시 라방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 되기 전에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노스바운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인스타그램 라방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워크숍에서 몸판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노스바운드 몸판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카스케이드 220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드는 사이즈는 한국 기성복 그 사이즈 기준으로 할 때 5에서 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분이 꽤나 많고요. 이 안에 두꺼운 옷을 입고 뇌 가디건을 입을 거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아직 밴드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밴드 부분은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장을 조금 더 늘리셔야겠죠. 보시다시피 엉덩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이 의상은 블로킹을 하기 전의 의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킹을 하시면 이게 조금 더 처질 거예요. 보시다시피 엉덩이가 다 가려집니다. 지금 제가 만든 이 기장은 패턴에 나와 있는 기장이에요. 패턴대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짧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소매가 드롭 숄더로 조금 더 이 암지에서 내려오는 길이가 조금 더 밑에 있는 의상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기 전에는 이게 왠지 굉장히 길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드롭 숄더에서 이 팔에 이 암지가 시작되는 부분이 밑에 있는 의상일수록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런 의상의 조금 단점이라면 이렇게 팔이 내려있는 상태에서는 이 길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착시 현상으로 좀 길게 보이는 반면 팔을 올렸을 때는 이게 휙 올라가는. 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팔을 올리고 걷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옷이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드롭 숄더 옷들 중에 이 암시 부분이 아래에 있는 옷일수록 그런 현상이 큽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시면은 반갑게도 몸판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그 패턴을 보시면은 굉장히 짧게 나와 있죠. 그대로만 하셔도 이 기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말고 그 사진을 봤을 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긴 거 아니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원작도 사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디건이, 기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가디건 길이만큼 하시면 나중에 블로킹하면 너무 길 수 있어요. 자켓처럼. 우리가 지금 자켓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디건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밴드 부분, 이건 물론 길이나 그 다음에 밑에 이 밴드 부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기장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에 나오는 옷들이 여기에 그 밴드, 리빙 밴드가 길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의상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요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길이에요. 1.5인치. 그 패턴에 나와 있는 그 1.5인치가 요즘 나오는 기성복의 굉장히 보편적인 그 밴드 길이에요. 예전에 나왔던 의상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이 밴드 길이가 좀 짧아진 거를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그 대중적인 의상들 중에 특히나 좀 그 연령대가 좀 낮은 의상들 있잖아요. 좀 젊은 사람들이 입는 그런 것들도 보시면은 이 밴드 길이가 좀 상당히 짧아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걸 그렇게 길게 하는 옷들이 잘 없습니다. 뭐 재료를 아끼려고 그러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 길이면 되게 그 공장에서 출시되는 의상의 요즘 트렌드에 맞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무난하고. 사실 뜨개 옷은 이 길이가 너무 짧아도 이게 뒤집어거든요. 이렇게 후딱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 정도 길이면 충분히 그거는 커버하실 수 있고 블로킹 하셨을 때도 얼마든지 뒤집히지 않고 이 정도 길이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5인치 괜찮습니다, 여러분. 1.5인치 하셔도 너무 길게 하지 않아도 되시고요. 그리고 요즘 의상, 요즘 트렌드에 좀 맞게 너무 길게 뽑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워크샵 참여 중인데 실을 연결할 때 묶는 방법 말고 티가 나지 않게 연결하는 방법 있을까요? 제가 워크샵에 그거 올려드렸는데 안 보셨나 보다. 그 티가 나지 않는 방법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창조하는 유튜브는 만드시는 거 엄청 힘드실 듯 해요. 그래도 영상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시아구 밤부 스틸 중에 고민입니다. 저는 보면 나무 재질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스틸이 컨트롤이 어렵더라고요. 장비 질러도 될까요? 네. 아까 그 시아구 밤부랑 스틸 고민하시는 분, 제가 장단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시아구라는 그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그 나무 재질과 메탈 재질의 장단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뜨개질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재질, 바늘 재질에 대해서 되게 호불호가 강하신 편입니다. 메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초보이신 분들은 우드를 선호하세요. 뭐 중급이 되셔도 우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 우드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메탈을 좋아하시게 될 확률이 좀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우드는 메탈에 비해서 마찰력이 조금 더 커요. 초보일 경우에 우드를 선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마찰력 때문입니다. 코가 쉽게 빠진다든지 이렇게 되거나 힘 조절하는 게 조금 우드는 편할 수 있어요. 별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힘 조절에.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우드가 손에 익어서 나무를 계속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인터체인지블 니들에서 메탈로 갈아타시는 분들의 대부분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우드는 좀 그 수명력이 적어요, 메탈보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제품이, 특히 인터체인지블 니들인 경우에는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코팅이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나무는 오래 사용하면 닳게 되죠. 그리고 아무리 단단한 재질이라도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어디에 부딪힌다든지 긁힌다든지 그럴 때 나무는 어쨌거나 흠이 생겨요. 오래 사용하시면 이제 언젠가는 실이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이 마찰력이 조금 닳거나 그 다음에 팁이 닳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어떤 분들은 이거를 기를 들인다고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기를 들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나무는 팁이 많이 차이가 나요. 종류별로 팁이 짧아지거나 뭉툭해지거나 닳거나 흠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뜨개질 실력이 좀 좋아진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메탈을 하실 때 처음에는 살짝 불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메탈을 많이 좋아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손목에 힘이 덜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항상 같은 힘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조금 익숙해져서 힘을 좀 빼고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나무의 마찰력은 메탈의 마찰력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거보다 적은 힘으로도 코를 넘기거나 코를 끌어오거나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명에 관한 것인데, 이제 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 닳거나 홈이 생기는 이 우드의 단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메탈을 또 선호하시게 됩니다. 메탈은 아무래도 물론 이제 그 제품의 브랜드마다 조금 재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시아구 같은 경우에는 스틸이에요. 스틸은 물론 기스는 납니다. 보통 니테스 프라이드의 그 큐빅 바늘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크롬 재질이에요. 그러면 크롬 재질 같은 경우에는 기스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시아구 같은 경우에는 스틸, 일반적인 스틸인데 이게 이제 서지컬 스틸이라고 해서, 시아구에 있는 스틸은 그 의학 용품에 사용하는 그 메탈을 사용합니다. 그 스틸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그 서지컬 메탈의 특징은, 스틸은 조금 더 가볍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정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가 시아구에는 특허가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매끄럽게 이어지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터체인지블 니들 같은 경우에. 메탈의 경우에 이제 시아구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팁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팁이 긴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팁이 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레이스 니팅을 상당히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편적으로 레이스 니팅을 하실 때 팁이 긴 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레이스 니팅은 코의 개수라든지 코를 가를 때,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케이블이 들어간다면 더더욱 그렇지만 이 팁이 길어져야지만 그런 그 코를 나눠서 하는 부분이 편하거든요. 힘을 덜 들이더라도. 그래서 우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케이블이라든지 레이스 부분에 있어서 초보한테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가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좀 그런 게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메탈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이게 스무스하게 바늘이 들어가고 팁이 길수록 그 코를 가르거나 그 다음에 중간에 케이블을, 목 케이블을 쓰기가 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뜨개질이 중급자 정도 이상이시라고 하면은 메탈을 한 번도 사용해 보시지 않았다면 저는 메탈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드보다는 수명이 길고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메탈도 단점이 있습니다. 메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연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물론 우드도 그렇지만 우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우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교적 부분, 인터체인지블 리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대부분 이 교적 부분에서 고장이 가장 심하게 잘 나는 게 우드 제품이 많아요. 이거는 그 제품이 불량이거나 약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제품 특성상 코드에 이어지는 부분이 다 우드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메탈과 연결되는 부분은 본드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드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바늘은 보통 2,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 장비를 구비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장비가 나왔을 때 다들 한 번씩은 또 사보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장비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써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2, 3년에 한 번씩은 바늘 세트를 교체해 주는 시기가 오시고, 그럴 때 이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그 재질 자체를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제품은 늘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틸이라든지 우드라든지 이 재질마다 똑같은 바늘의 호스라도 게이지 차이와 장력의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사람이 작업을 해도 손의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재질에 따라서 유리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제품도 있고 나무 제품도 있고 메탈 제품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바늘, 그러니까 같은 호스의 바늘로 다 다른 재질로 같은 작업을 해보시면 손목의 힘이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게 느껴지시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손목에 힘이 덜 들어가는 재질은 메탈이에요. 그리고 쉽게 이제 또 플라스틱 같은 경우 가격 대비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근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이 게이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는 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우드나 메탈로 똑같은 작품을 하실 때 교체를 하시면 게이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시면 한 작품을 뜰 때 특히 의상이라면 플라스틱 바늘로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게이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재료를 다뤄보고 본인이 가장 편한 거를 선택하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드나 그 다음에 메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그냥 손에 쥐는 느낌을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매하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거는 개인마다 다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늘은 가장 자기가 선택하는 그 선호도 그게 가장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건이에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재질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오래 사용하면 좋겠죠. 아껴서 좀 오래 사용하시면 좋지만, 그렇지만 뭐든지
영구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교체하는 시기가 왔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무엇이 이익인지는 본인의 습관에 따라서 제품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지는 자신이 가장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근데 뭐 막 아무데나 놔둔다든지 뭐 집에 동물이 있어서 막 무는 거를 뭐 방치해 두는 그런 분이라면 메탈이 낫겠죠, 우드보다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다. 오늘 라방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워크샵 밴드에 계시는 분들 지금 끝나자마자 만나서 연재글, 지금 메이킹 스토리스의 연재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그리고 어저께 라방을 스킵하는 바람에 기다리시는 분들 계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송하고요. 오늘 대신에 늦게까지 이렇게 라방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쁜 밤, 좋은 밤 되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